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가반을 넘긴 득표수로 청년 최고위원회에 당선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 앞으로 당 지도부 방향 또 남은 과제 등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네. 자,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주반에서 축하 연락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연락 많이 주셔서 늦게까지 인사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자, 지금 55.16%입니다. 자, 최다 네. 득표를 하셨는데 당선 네. 소감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최다 득표에 영광을 안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된 지도부를 만들어서 총선 승리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기현 당대표보다 더 많잖아요. 김기현 당대표는 52%인가요? 그런데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얼굴을 많이 알리다 보니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번 선거 내내 많은 이야기했지만 우리 당 안에서 지나치게 정부에 대해서 애정어린 쓴소리가 아니라 이른바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물러나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많이 호응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당내에서 이루고 싶은 정책 또 목표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년 국정과제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 담겨 있는 것 중에 자립준비 청년이나 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 같은 이 약자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국민의힘이 된다면 고정관념으로 진보가 서민을 위하고 보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는데 오히려 보수 정당에서 더 취약계층이나 약자를 챙길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번 지도부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당대표로는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지난 대선도 그렇고 이번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님을 지켜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대화가 잘 통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서요.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김기현 대표님 하면 이제 연포탕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연대포용 탕평인데 이번 전대하면서 당 안에서도 선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노선 차이 때문에 의견 대립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갈등을 빨리 봉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 김기현 대표님이 잘하지 않을까, 연포탕 한 그릇 들고 다른 후보들 잘 찾아가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게 또 앞으로 가장 중요한 또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사실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안타깝게 낙선하신 안철수 의원님이나 황교안 전 대표님 이런 분들 모두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김기현 대표님과 연포탕 한 그릇 드시면서 또 함께하는 모습을 당원들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또 그럼에도 당내 민주주의 사망선고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이게 김기현 대표 또 최고위원 구성원도 그렇고 대통령실 시나리오대로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전과 사범인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만든 민주당은 그러면 당내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선출했을 때 민주당 당원 투표율이 한 30%대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55%라는 경이적인 투표율을 기록하는 전 당원들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 상대 정당에게 흠집을 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정치에도 도의라는 게 있는데 새로운 지도부 출범하면 그래도 덕담부터 한마디 먼저 보내는 게 사람과 사람, 정당과 정당 사이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 예의를 저버린다면 국민으로부터 회초리 더 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결과를 보면 이준석계 우리가 천하용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모두 지도부에 입성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천하용인이라는 4명의 후보 각각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저와 경쟁했던 이기인 후보 참 훌륭한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했다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약간 도움이 되었겠지만 이 전대 전체 레이스 관점에서 보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존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선거인 것처럼 방송 많이 나가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 4명의 후보의
개성이나 장점을 가렸던 것 같아가지고요. 그 4명의 후보가 이제 선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추스릴 것들을 잘 추스리고 하루빨리 이준석과 결별하고 자기 길을 찾는 게 또 우리 당의 좋은 자산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의 향후 행보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저 사실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크게 관심이 없긴 한데요. 아하, 예.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경찰에서 무고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겸허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행위 이전에 국민들께 보여줘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 내려놓고 사법 리스크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행위나 뭐 방송에 대해서 활동하기 이전에 어찌되었든 이 사법 리스크를 먼저 해결하는 게 순서고 그 다음 행보에 대한 고민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그 다른 분들도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한테도 이게 적용이 될지 또 혹시 내년 공천 부분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조 전 대표?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말하기가 너무 섣부른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포용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뭐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된다면 저희가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잘 해소가 된다면 그건 또 그때 가서 고민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리스크가 해소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뭐 공천에 대해서 일찍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잘 그게 먼저 지금 해결돼야지 공천 얘기도 할 수 있다 나중에 그 말씀이네요. 그럼요. 민주당이나 저희 국민의힘이나 사실 원래 당원 당규를 보면은 기소가 됐을 경우에 뭐 선거법이나 이런 거 말고요. 네. 개인의 어떤 비위 등으로 기소가 됐을 때는 당직도 제한하고 하는 당원 당규가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걸 당원 당규를 억지로 좀 고치고 막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죠. 네. 자, 당정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지금 뭐 그래도 친윤계 지도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대통령 국정운영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전망도 되는데 또 혹시 막 끌려가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 또 용산에 거수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내놓은 메시지들이 국민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특히 민노총 같은 문제, 건설노조의 말도 안 되는 상납금 문제 이런 부분 해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응하신다고 보는데 당이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도 정부 초기에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 낸 바 있거든요. 아하, 예. 오히려 대통령실과 또 윤석열 대통령님과 소통이 잘 되고 신뢰관계가 담보되어 있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뭐 다른 의견을 말하더라도 오해 없이 훨씬 더 원활하게 또 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친구 사이에도 신뢰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여러 이야기를 가감 없이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 울산 땅 투기 의혹 이거는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이게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민주당 또 TF팀까지 꾸려 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 방송국에서 현장을 찾아갔는데 네. 뭐 공중파 방송국 저녁 뉴스에 나온 결과를 보니 이게 뭐 도저히 비싼 가격에 팔릴 땅이 아니다라는 지역 주민과 근처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해졌던 것 같고요. 이번 선거에서 뭐 1위 후보들을 향한 많은 네거티브가 있었지만 그게 지지율이나 여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은 그 네거티브 자체가 조금 억지였기 때문이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십수년도 더 된 것들을 사골처럼 다시 우려먹는다던가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일단 지르고 본다던가 이런 네거티브가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
뭐 TF 만들어서 또다시 이 새로운 당대표 네거티브에 집중한다면 글쎄요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거 아닌가. 지금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 울산 땅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무더기 반란표 나온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님도 지금 웹소설을 또 불법 네. 레이싱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 고발까지 좀 당한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가려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뭐 거의 일주일, 2주 가까이 시끄러웠지만 이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당원들의 선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그건 이 100% 판타지 소설의 문제나 네. 이 10년 전에 친구들과의 동호회 문제가 전혀 뭐 정치 활동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 대다수의 상식 있는 당원들 또 우리 당원들이 또 국민 아닙니까? 국민들이 판단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 지역적인 문제 말꼬리 잡기식의 이 네거티브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면 제기하는 쪽이 더 큰 비판을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는 민생 문제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로 대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은 자꾸 총선에 이 땅 투기라든지 또 장해찬 최고위원 그 얘기를 하면서 땡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네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소위 말하는 반윤 지도부가 구성되어서 계속 싸우기를 원했겠죠. 그게 민주당의 속내인 것이고 예. 지금 새 지도부 흠집 내는 건 당정 일체되어서 이제 드디어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정부가 손발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억지로 흠집을 내는 거라 보고 있고요. 예.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민주당의 그런 이 눈에 뻔히 보이는 속내 정치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뭐 진짜 땡큐는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도 한다는 게 진짜 땡큐인데요. 옥중 공천을 하시든 해외 도피 공천을 하시든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셔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솔직한 마음인데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물러나야겠죠. 자, 지금 총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총선 전국으로 좀 갑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선 승리를 위한 어떤 방향 또 하고 계신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어제 김기현 대표님 인터뷰를 보면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생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재판을 받으러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법적인 부분에 민생 행보가 다 묻힐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민생 행보가 상대적으로 도드라져 보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 됐는데 청년 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자립준비 청년이나 은둔형 외톨이 같은 약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또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이 약자와의 동행이 강조되어 있는 만큼 보수 정당이 오히려 더 약자들을 많이 챙길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존 국민들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깨는 행보를 보이는 게 이번 지도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건데 주 60시간, 69시간이죠. 그 노동 시간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이 부분을 환영을 할까요? 뭐 일단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어 네. 보이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게 일의 수요라는 게 균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주문이 막 폭주하기도 하고 어떤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주문이나 이 제조업 공정이 좀 널널하게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 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만 이 시장 상황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많은 중소기업과 뭐 이 제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게 이 근무가 유연하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 자체가 일주일 내내 매주 뭐 365일 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해서 듣는 방향으로 노동정책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김기현 대표 어제 빠른 시일 내에 야당 대표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협치에 대한 의지를 잘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렇게 혐의가 많은 줄줄이 기소가 예정되어 있고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서 재판받는 분이 야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너무나 부적절하고 말이 안 된다고 보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민주당 대표이니까 그래도 협치를 위해서 만나겠다는 김기현 대표님의 의사를 존중할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도부에 임하는 각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전대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뜨거웠다 보니까 저희 당 안에서도 이런저런 상처와 또 이 과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당 안에서 경쟁하면서 생긴 상처는 하루빨리 마데카솔 후시딘 발라서 다 봉합을 하고요. 저희가 이 세사를 돋아나게 하는 동력으로 오직 그 민생 챙기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지도부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각오와 약속의 말씀을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현충원 가십니까? 네,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지도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뉴스킹에도 자주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선자와 함께했습니다.